안녕하세요. 이제 창조적 진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1페이지까지 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난번 실온할 때는 막 많이 나갈 때도 있고 막 조금 나갈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한번 정해진 분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41초까지 하고요. 서문은 오늘 41초까지 하고 시간이 남으면 읽겠습니다. 제1장 생명진화에 관하여 기계론과 목적론 두 가지가 나왔고요. 생명진화의 제목만 살펴보면 생명진화에 관하여고 진화를 살펴볼 거고, 두 가지 기계론과 목적론은 모두 다 진화의 제 목소리 들리죠? 네, 그 기계론하고 목적론은 모두 다 생명 진화에 대해서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기계론과 목적론은.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는 뭐냐면 목적론은 나중에 다시 재도입합니다. 목적론은 약간 음, 음, 내용을 약간 바꿔서 재도입하게 됩니다. 목적론은. 기계론은 절대적으로 거부하고요. 오늘 살펴볼 것은 지속 일반에 관하여고, 지속 일반에 관하여 이 장은 우리 의식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의식. 아시겠죠? 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무기체들이죠. 30쪽 보면 무기체들 나오죠. 무기체들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질. 첫 번째 의식, 두 번째 물질, 세 번째가 37쪽의 유기체들입니다. 유기체들은 생명체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에요. 의식,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생명체. 이 세 가지 전부는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의 제목인 지속 일반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지속입니다. 지속. 아셨죠? 지속이 공통점입니다. 영어로 제가 채팅창에 쓰고 있죠. duration이라고 하죠. duration. 지속입니다. 지속. 지속은 시간의 번성을 가진 것이에요. 이것과 구별해야 되는 게 공간적 시간이에요. 공간적 시간과 시간의 본성만을 띈 시간, 즉 지속은 다른 것이에요. 베르그송은 지속과 공간적 시간을 구별합니다.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구별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공간화된 시간은 지속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속은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질적인 창조를 이루는 시간의 번성이에요. 이게 지속입니다. 질적으로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질적인 창조를 이루는 시간의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시간이 들어있고 창조가 들어있고 변화하고 질적이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생명의 진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진화가 바로 지속이다. 이렇게 규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19쪽. 19쪽 네 번째, 우리 자신은 내적이고 심층적으로 지각하는데, 이때 우리 자신, 즉 의식입니다. 아시겠죠? 의식, 심리, 정신, 영혼 다 포함해서 이것이 존재한다는 말은 정확히 무엇일까? 의식의 존재는 뭐냐?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 여기서부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우선 내가 상태에서 상태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이행하죠. 이행합니다. 나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하고, 나는 내 주변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감각, 감정, 의지, 표상들, 내 존재는 바로 그런 변량들은 어려운 말은 아니고 변화들이죠. 그냥 변화들이고, 그것들은 내 존재를 채색하죠. 물들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변화는 사람들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다. 변화. 이 변화의 본성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수준까지 있는 거냐? 그래서, 첫 번째 변화, 첫 번째 말하려고 하는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는 아까 이야기했던 공간적 시간의 변화예요. 사물처럼 사물의 변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하나의 상태를 각각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물처럼 변하는 것. 내가 변화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변화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상태를 따로따로 어, 취하는 것이에요. 사물처럼. 그것은 생성되는 시간 내내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나는 믿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핸드폰처럼 존재하는 것.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할 때 사물처럼 같은 사물로 머물러 있는 상태처럼 변화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벼운 제가 가벼운 어디까지 그런데 가벼운 주의를 기울여도 나는 정념이건 내 표상이건 내 의지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없음을 알게 돼요. 영혼의 한 상태가 변화하기를 멈춘다면 그 지속은 흐르기를 멈추게 됩니다. 이게 지금 지속에 대한 규정이죠. 지속은 흐른다고 했으니까 시간의 본성을 띠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지속은 시간인데 어떤 한 상태에서도 변화하기를 멈추질 않아요. 이게 시간의 본성이고 지속의 본성입니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줄. 내 기억이 내 기억은 거기에 있고 그것은 이 과거의 무언가를 현재로 밀어넣는 것. 이게 지금 지속의 본성인데요. 과거 전체가 현재로 밀려오는 것. 이렇게 생각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르그송이 물질과 기억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관 내부와 객관 외부, 주관 내부와 객관 외부, 내부와 외부라는 구도를 거부해요. 베르그송이. 그게 아니고 과거 전체와 이런 구도로 있어요. 과거 전체가 있고 그것이 밀려오는 현재. 이렇게 인간을 바라봐요. 아시겠죠? 인간이 있고 바깥에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주관과 외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 전체가 밀려오고 그것이 밀려나는 현재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주체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이죠. 우리 베르그송을 통해서 새로운 주체 개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과거의 기억이 있고 이 과거의 무언가를 현재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시간의 길 위를 전진하면서 그것이 끌어모으는 지속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죠. 이게 지금 뭐죠? 지속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내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눈사람이 커집니다. 점점점 커지는 이미지. 하물며 단순한 시지각처럼 불변의 외적 대상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불변의 대상이 아닌 심층적인 상태들, 감각, 정념, 욕망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들도 점점점 커지고 변화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속의 이미지 아시겠죠? 지속의 이미지는 눈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그런데 우리는 각각의 심리적 상태에 부단한 변화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들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너무 현저해서 우리의 주위에 고정될 때 우리는 마치 새로운 상태가 이전 상태에 병렬된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인데 병렬 있죠. 병렬은 지속을 사물처럼 사물처럼 사유할 때
이 사물처럼 이렇게 병렬되는 구조. 이게 바로 지속 반대되는 게. 우리는 이 새로운 상태가 나타나면 또 새로운 사물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불변적인 것으로 생각하죠. 이런 과정이 무한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삶의 외견상의 불연속성, 이게 심리적 삶의 불연속성, 우리가 우리 심리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지난번에 실론에서 공부할 때 예를 잠깐 든다면 이렇게 예를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유혹보다 컸다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하는 말인데, 두려움이 유혹보다 컸다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럼 두려움과 유혹이라고 하는 심리적 상태를 고립시켜 놓고 크기를 비교하고 있죠, 지금. 이게 바로 사물처럼 우리 심리를 보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유혹은 우리 심리 상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크기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지속을 사물처럼 전환시키고 있는 거죠. 다시 읽어보면 심리적 삶의 외견상의 불연속성은 우리의 주의가 일련의 불연속적 행위에 의해서 심리적 삶에 고정된다는 것이에요. 불연속적 행위를 가지고 우리 삶을 고정하는 거죠. 즉 부드러운 사면밖에, 이 경사면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는 단절된 손을 쫓고 계단 위를 걷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부드러운 경사길을 계단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심리 상태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같은 비유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베르그송이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2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4쪽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줄. 만약 우리 의식적 존재가 무감동한, 감동이 없는 자아에서 종합되는 분리된 상태들,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지속은 없습니다. 여기서 지속은 뭐죠? 여기서 지속은 뭘까요? 분리된 상태들이 아니니까 상호 침투하는 것이죠. 그죠? 상호 침투하는 성격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상호 침투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는 자, 사물 같은 자는 지속하지 않고, 침투하지 않고, 흐르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는 심리적 상태는 잇따르는 상태에 의해서 대치되지 않으면 지속하지 않는다. 흐르지 않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까 뭐였죠? 병렬이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는 대치입니다. 대치. 그러니까 여기 심리적 상태가 하나 있었는데 다른 심리 상태가 이렇게 대치를 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대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죠, 지금? 이렇게 대치하는 구조는 사물처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병렬이나 대치의 이미지로 우리 심리를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들을, 그것들을 지칭하는 자아 위에서 나란히 줄지어 놓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견고한 것 위에 깨어진 견고한 상태들은 흐르는 지속을 이루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흐르는 지속이죠. 시간은 흐르는 것인데 흐르는 것은 사물처럼이 아니라 침투하면서 흐르는 것이죠. 밑에서 5번째 줄. 우리의 지속은 순간을 대체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속에 대한 규정이 계속 나옵니다. 순간을 대체하는 순간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오로지 현재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표현이에요. 현재만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공간화된 시간이에요. 현재만 존재하는 공간화된 시간. 이런 경우는 오로지 현재밖에 없고 과거는 현재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연장될 수가 없고 진화도 구체적 지속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진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만 있을까요? 진화가 없다면 대치만 있게 돼요. 이해 가시죠?
병렬만 있게 됩니다. 대치, 병렬에 반대되는 개념이 그러므로 진화임을 알 수 있고 지속임을 알 수 있죠. 그죠? 진화와 지속은 과거가 연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병렬과 대치는 현재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과거라는 시간이 사라지면 현재만 나타나고 이게 공간화된 시간이에요.